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.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랭이라는데 뭐 이제 거래가 이제 급감했죠. 전세 월세를 옮기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줄었고요. 매매하려는 수요는 더 줄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이 2023년 12월인데 24년, 25년, 26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부동산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. 많이 어려워질 거다,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상황은 꽤 안 좋다라는 겁니다. 지금요 함부로 집을 살려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아파트 큰 평수 욕심 버리고 최대한 분세에 맞게 사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않아야 됩니다. 앞으로요 살아남는 게 최우선의 과제입니다. 대박 좋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2011년에서 2014년에 강동구에 힐스테이트 50평대인가요? 미분양 할인을 8억을 할인했어요. 20억에 분양했는데 나중에 11억 5천엔가 할인 분양해가지고 팔아냈어요.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. 지금요 점점 사람들이 안 삽니다. 잔금 못 치르는 물량들, 미분양 물량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. 대규모 건설사 도산 행렬입니다. 안 믿겨지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필요 없다. 최소 2, 3년 뒤부터 살지 말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.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. 앞으로 한국은 잃어버린 30년 진입입니다. 이미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줄이고 절약하면서 더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.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.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개막장으로 몰락하거나 절약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네 식탁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. 답이 없습니다. 왜겠습니까?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기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뭐 이런 상황에서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? 힘들죠. 어렵습니다.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네 삶은 더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. 정신 좀 차려야죠. 더 조심해야죠. 부동산으로 뭐 집값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. 최근에 뭐 직방인가요? 부동산 플랫폼에 직원들 80%를 내보낸다.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. 충격이죠, 충격. 지금 출산율이 최하인, 세계 최하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춰야 출산율이 조정이 될 수 있다,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참 충격이죠, 충격. 한국의 인구가 2070년에 4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90%가 넘는답니다. 왜겠습니까? 왜?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. 결혼도 안 하죠. 왜?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 집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죠.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. 이게 현실이에요. 출산율이 무지하게 줄어들었죠. 지금 뭐 0.7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답이 없습니다. 개판이죠, 개판.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사냐라는 거죠. 초저출산의 현상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죠. 저는 문재인 때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부동산 관련해서 최악의 짓거리를 해서 윤석열을 만들었잖아요. 원죄가 있죠, 원죄가. 윤석열 정부를 만든 원죄는 문재인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. 대한민국의 부동산 광풍에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이죠. 부동산 시장의 교란 세력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단 말이에요. 그 당시에 많은 관료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강남에 아파트들을 두 채, 세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안 팔았어요. 왜냐?
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집값을 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조정 안 하고 뻔뻔질하는 걸 다 알았기 때문인 거죠. 앞으로 또 이제 엄청난 일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. 아파트 안 팔릴 거예요.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.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사도 파는 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. 동작구 뭐 흑석동에 1억 낮춰도 거래가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도 별로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.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7만 7천 건이다. 거의 8만 건쯤 되네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%를 넘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.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됐고 고금리 기조 때문에 주택 매수세가 위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내년에 총선 지나고 난다면 더 이제 엉망될 거예요. 듣고 봐야죠. 경매 피바다가 돼간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무슨 짓을 해도 집값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엉망이었던 겁니다. 앞으로는요. 앞으로 더 두고 봐야죠. 더 쉽지 않습니다. 참 막막하죠. 뭐 강남에 서울에 뭐 새 아파트 뭐 사서 살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은 이제 믿을 필요 없습니다. 뭐 안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.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인 거죠. 그런 것보다 되려 좀 더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. 현실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쉽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뭐 그러면 이제 삶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. 막막하죠.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? 뭐 고민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. 그거 말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뭔가를 해주는 게 있겠습니까? 해주는 거 없습니다. 많이 어렵죠. 많이 막막하죠.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. 차근차근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만만하게 소홀하게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뭔가 큰 돈을 벌 거다라는 생각을 당장에 한 5년 안에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은 자신이 주거하는 수단인 거고 정말로 또 여력이 있으면 뭐 월세를 받아서 뭐 살 수 있는 월세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는 있겠죠. 근데 집을 사서 5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시세 차익을 바라는 건 사실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. 부동산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7만 7천 건이 쌓이고 있답니다. 앞으로 10만 건, 15만 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